예, 자, 이제 30분만 더 하면 됩니다. 예, 30분, 35분만 더 하면 됩니다. 예. 자, 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60페이지로 가실게요. 자, 60페이지. 60페이지 가시면 정책 심의위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60페이지. 예. 자, 요 정책 심의위원회는 기본 개념이 우리가 앞에서 시험 제도를 보셨는데 시험 제도에서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당연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 있었죠, 그죠? 요 이제 의결하는 기관이 정책 심의위원회입니다. 자, 구성은요 일단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정책 기본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이것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는 두고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둘 수 있다 했으니까 필수 기간이냐 임의 기간이냐 하면 임의 기간이다 하셔야 되고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두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잠깐 보실게요. 자, 국토교통부에 제일 높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고요. 국장 밑에 요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원회는요, 구성이요. 위원회 대표하는 위원장이 계신데, 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일까요? 국토부 차관일까요? 국토부 차관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요. 차관이 2명 계시대요. 국토 담당이 제1차관이고요. 교통 담당이 제2차관이 계시대요. 그러면 우리는 교통이 아니라 국토 쪽이니까 국토부 어떤 장관일까요? 제1차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차관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을 소집합니다. 위원들을 소집합니다. 예컨대 공인중개사와 관련한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공인중개와 관련된 4가지 주요 정책, 예컨대 손해배상 책임을 위해서 업무보증금, 보험금 올리자 이런 거요. 또는요 자격 취득 관련해서 자격 취득 올해 시험을 보자 말자, 올해는 보지 말자, 2번 보자, 3번 보자, 정책을 여기서 다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죠? 위원장이 위원들 다 부를 겁니다. 회의 소집을 할 거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정책, 손해배상, 보수, 변경, 복비 올려주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어떻게 육성시킬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본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위원들을 소집해요. 자, 위원은요 훌륭하신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국토부 4급 이상의 공무원들, 훌륭하신 분들, 또 국토부가 아닌 일반 부서에 계신 분들은 고위 공무원단에서요, 기존에 이제 상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로 이제 위원이 구성되고요. 또 훌륭하신 분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 교수님들 그것도 부교수급 이상은 되셔야지 훌륭하시겠는데요. 부교수급 이상. 자, 그래서 이런 분들로 부교수급 이상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전체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하면요. 요 위원장을 다 포함을 해서요. 차관님 1명 다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자, 왜 7명, 11명? 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지요? 어디에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위원장이 어디에 위원들 모여라 합니까? 7, 11, 7, 11. 편의점에 다 모여라.
삼각김밥 먹자. 이러면서 모여라 그래놓고 자기가 안 가면 이상하죠? 그래서 위원장, 제1차관 포함해서 7, 11 편의점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7명 이상 11명이야. 그 숫자가 나온 거고. 자, 요 위원들, 재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열어요. 출석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요 위원의 의결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올해 시험을 보지 말고 내년에 3번을 볼까? 뭐 여기서 뭐 결정해. 올해 보자. 올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번을 보자. 자, 그래서 올해 3번 받고 내년에는 2번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재직위원이 만약에 11명이라면 회의를 열려면 몇 명 이상이 반수를 넘는 사람 몇 명? 6명. 6명 이상이 회의를 자기 와야 돼요. 그죠? 세븐일레븐에. 그럼 6명이 왔다면 몇 명이 그러자. 올해 시험 2번 보자. 몇 명이요? 3명이요? 4명이요? 3명입니까? 4명입니까? 4명. 묻지 말고 빨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냥 할게요. 그래서 반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 이제 시험에 쓰는 거 갖고 장난치는 거니까. 예, 그 어쨌든 과반수니까 재직위원이 11명이라면 6명 이상이 과반수가 출석해서 6명이 왔다면 회의를 열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년 시험은 2번 보자. 오케이. 몇 명이 찬성해야 되냐? 반수 넘어야 되니까 4명. 4명 이상이서 그럽시다 하고 땅땅땅 하게 되면 내년 시험은 2번 보자. 땅땅땅 하게 되면 자, 시험 시행기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이 시도지사는 여기에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된다? 따라야 되겠죠. 여기서 시험 2번 보자 했는데 시험 시행기간 시도지사가 한 번만 시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대로 해당 관청은 기속력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야 된다, 따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기본 개념이 정책 심의위원회 개념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결이 되는 대로 다 바뀌어버려요. 예, 정책사항이 4가지입니다. 나중 되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손자 보육 정책 이렇게 나중에 외우실 거고요. 어쨌든 공통 본질적으로는 다 돈 문제. 어쨌든 자격 취득안에서 여기서 의결을 했어요. 그럼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4가지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고요. 의결되면 해당 관청에 따라야 된다. 오케이. 자, 마지막 개념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개념. 자, 안건을 올린 안건 당사자가 있습니다. 요 개념요. 잠깐만 보십니다. 안건 당사자는 뭐냐면 우리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죠? 올해 시험을 2번 봅시다. 1년에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러 가다가 그날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년 공부한 것을 실력 발휘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또는 병원으로 바로 1년 열심히 했는데 집안의 대소사 때문에 갑자기 시어른 댁이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병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많습니다. 실제 사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너무 하니까 1년에 2번 봅시다. 2번은 보게 해주세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게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뭐 말을 좀 보탠다면, 그죠? 조금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1년에 한 번은 사실은 이거 무리입니다. 임용고시, 국가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국가고시 같으면 바로 임용되고 하면 1년에 한 번 해서 제고득점 순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건 한 번 되는데 우린 지금 임용시험이 아니라 뭐다? 자격시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만 취득하면 자격증 발급되고 그 자격증 가지고 사무소 오픈해서 능력껏 영업하는 거죠. 능력이 좋으면 돈 많이 벌고, 그죠? 국민이 이제 이바지 크게 하고, 능력이 안 주면 또 스스로 알아서 도태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가지고 자격증 줘야 되는데, 1년에 단 한 번 이 국가 고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셔도 거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들이 이제 뭐합니까? 이제 자, 수험생들이 1년에 한 번 너무 하니까 2번 보게 해주세요. 안건을 올립니다. 안건 올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안건 당사자라고 합니다. 1년에 2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 자 심의위원회 국토부에다 올려요. 올린 사람을 안건 올렸다 안건 당사자. 자 그럼 요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할까 말까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래 횟수를 한 번 볼지 두 번지 세 번지 우리 해보자. 모여라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래요. 회의를 하는데 요 위원 있잖아요. 위원이 요 안건 당사자고 한 통이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예컨대 친족관계다. 친족관계 같으면 공정한 의결을 한다 못한다? 못할 거예요. 친족관계면 그래 1년에 두 번이 웬 말이냐. 1년에 네 번 봅시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 공정한 재판, 공정한 심의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위원은 당의 의결에서 뭐가 됩니다? 제척됩니다. 배척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위원은 빼고 나머지 위원들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척사유. 그래서요, 안건 당사자 위원이 한 통 속이다. 예컨대 위원이 본인이 올린 안건, 본인이 안건의 당사자다. 지가 올린 안건 지가 의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둘이서 친족 관계다. 올린 대로 의결해 줄 거예요. 공정한 의견이 안 될 거예요. 다음에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진술, 자문, 조사 등을 이미 지가 했었다. 자, 요 국토부 사업 공무원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1년에 한 번씩 시험 보고 있는 것도 이 사람은 이미 2년에 한 번씩 보기로 마음먹고 논문도 막 쓴 사람이 이 사람이 연구도 하고 해서 논문을요. 지금 협회에서요. 자꾸 이제 들어오죠. 협회에서 시험 숫자를 줄이자. 예전처럼 2년에 한 번 보기로 하자. 협회는 누가 만든 단체입니까? 개공. 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이 모인 단체를 공인중개사 협회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우리 후배님들을 좋아한다, 굉장히 싫어한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 드시려고. 그분들이 항상 협회에서 국토부에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격증이 너무 많이 발급된다. 문제 좀 되게 어렵게 내라. 또는 2년에 한 번만 시험 봐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국토부 4급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결하게 되면 회의장이 왔다면 무조건 1년에 두 번 보게 해서 무조건 찬성이다, 무조건 반대다, 무조건 반대죠. 무조건 반대. 자, 그래서 연구 용역을 이미 했다,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정한 의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도 뭐가 된다? 제척됩니다. 안건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이 이 변호사가 이번에 위원이 됐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요 위원은 당의 안건을 의결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의결할 수 없는 사유를 뭐라고 합니다? 제척 사유라 하고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는 의결하러 오시면 안 돼요. 의결해서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은 당신은 그것은 의결하지 마세요. 해임을 촉구할 수 있고요. 안건 당사자는 이 사람은 좀 빼주세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 개념 하나만 또 추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제척 사유.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컨대 어떤 사람 할게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기소가 됐어요. 담당 판사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랍니다. 공정한 재판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형사소송법에서 제척 사유가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아들, 이 친족을 재판을 못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회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안건 당사자고 서로 당친연대가 되어 있다면 뭐가 된다? 제척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실게요. 교재 보시면 60페이지에서요. 자, 일단 메뉴에 가시면 국토부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속입니까? 국토부 소속. 필수기관입니까? 임의기관입니까? 임의기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자, 그거 개념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만 크게 치실게요. 밑에 박스 별표. 자, 나중에 천천히 외워주실 겁니다. 손자 보육정책 그 박스에서 동글뱅이 2번만 오늘은 동글뱅이 2번만 동글뱅이 빵 치십니다. 동글뱅이 2번에 뭐가 나오죠? 자격 취득.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올해 시험 2번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맨 밑에 양가로 2번 심의사항의 구속력, 기속력 맨 밑에 줄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도의사잖아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는 맨 밑에 줄 따른다, 안 따라도 된다, 따라야 한다. 별표. 해당 관청을 구속, 기속시킨다는 거 따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1페이지 가실게요. 맨 위에 구성 별표 양가로 1번 전체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을 해서 어디에 모입니다? 7, 11 7명 이상 11명 이내. 자, 양가로 2번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차관이다? 차관 별표. 국토부 제일 차관 별표. 밑에 박스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우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죠? 다만 박스에서 동글뱅이 기억 하나만 동글뱅이 빵 치실게요. 기억에 국토부 몇 급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에 속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62페이지. 오케이. 62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운영 나와요. 운영. 맨 위에 양가로 1번 별표 하나만 치실게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2 회의를 열고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가시면 맨 밑에 양가로 1번 제척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맨 위에 박스가 있을 겁니다. 별표만 딱 칠게요. 제척 사유 나중 가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별표 하나만 딱 쳐주시고 오늘 하나 잠깐은요. 그 동글뱅이 1번, 2번, 3번만 동글 칩니다. 동글뱅이 3번 동글 빵.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이미 자신이 예전에 정언, 진술, 자문조사, 연구용역 동글뱅이 빵, 연구용역 감정을 이미 자기가 했었다. 자기가 연구 논문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공정한 의결이 안 될 겁니다. 제척된다, 제척 안 된다, 제척된다. 오케이. 제척 사유면 그 밑에는 제목만 보셔도 돼요. 위원은 회피하고 3번 국장은 해임을 촉구하고 4번에 당사자는 뭐한다?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가보시면 마지막으로 교육제도가 있지요. 그죠? 시험제도 보셨고, 정책, 심의위원회 보셨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교육제도가 있는데, 이 교육제도는요, 굉장히 또 쉽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교육 자체에서 한 문제, 시험제도에서도 한 문제,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합이 3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제도 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쭉 설명만 드릴 거고요. 우리 교재는 한 번만 눈길만 주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한 번만 들으시면 바로 이해되십니다. 요거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면 합이 4가지가 있습니다. 4종류의 교육이 있는데요. 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거 위주로 시험에는 이제 잘 나옵니다. 자, 요 분이 어떤 분으로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요 분은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고 싶어요. 보조원이 되고자 할 때는 교육을 뭔가를 받으셔야지 보조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고로 한 7, 8, 9년 전만 하더라도 직원으로 들어갈 때는 교육이 없었어요. 교육 안 받고도 직원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교육을 받으셔야지 보조원이라도 될 수가 있거든요. 보조님이라도. 자, 그때 보조님이 되고자 할 때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이라는 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요걸 받으셔야지 누가 될 수 있다? 보조님이 될 수가 있고요. 요거 받으실 때는 보조님 되고자 하기 1년 이내에 받으셔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받아주신 것만 그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2년 전에 받은 것은 직무교육 효력이 없는 거예요.
3년 전에 받으신 것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받으셔야 된다. 1년 이내에 받으신 것만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님이 되고자 할 때 직무교육 받는데 요 시간은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서너 시간. 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를 교육에 주된 내용을 합니다. 자, 보조님은 계약서를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셔요. 커피를 탄다 안 탄다? 타셔요. 그러면 교육할 때 계약서 쓰는 교육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교육 하시면 됩니까? 커피 타는 교육을 하면 되겠죠. 커피 탈 때 약 타지 마세요. 샹. 커피 탈 때 침 뱉지 마세요.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커피 타세요. 의뢰인이 꼴밉다고 커피 탈 때 약 타고 손가락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커피 맛을 또 이왕이면 좋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커피 타는 전문가, 커피 전문가 바리스타 4글자. 그래서 4시간. 바리스타 4글자를 줄이면 바리스라고 합니다. 3글자로. 그래서 바리스타 교육을 직무교육의 이름으로, 그쵸? 직업윤리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다. 요거를 받으시면 커피 잘 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너 시간 이상의,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서너 시간의 직무교육 받으시면 누가 될 수 있다? 보조원.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시도지사거든요. 그래서 직무교육도 당연히 시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바리스타 간단한 교육이니까 그 동네 시군 구청장,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그죠? 그 밑에 시군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시군구청장, 우리는 이것을 등록관청이라고도 하거든요. 요 등록관청에서도 간단한 교육이니까 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존이 되셨거든요. 직무교육 받으시고 보존 됐어요. 자, 일을 하시다가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일 그만두고 다시 보존으로 다시 일하러 들어옵니다. 이 사무소든 다른 사무소든 보존으로 다시 일하러 들어오실 때 이 직무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까? 면제가 됩니까? 그 얘기인데 일 그만두시고 몇 년 이내에 일하러 들어올 때 1년 내에 일하러 들어올 때 여기든 다른 사무소든 그죠? 1년 내에 보존이 다시 되고자 할 때에는 이 직무교육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직무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일 그만두시고 1년이 경과된 후에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보존이 다시 되고자 합니다. 그때는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 그만두고 1년 내에 다시 일하러 들어오실 때 그때는 면제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요. 위에 계신 분은요. 어떤 분으로 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고 싶합니까? 자, 위에 계신 분은 보존이 외애자가 되고자 합니다. 보존이 외애자. 어떤 분 계실까요? 보존이 아니신 분? 개공, 사장님. 다음에 소공, 계약서를 쓰는 직원. 여기는 계약서를 안 쓰고 여기는 계약 쓰죠. 법인의 임원, 경영진 얘기입니다. 경영진. 분사무소가 있는데 법인 사업자일 때 본점을 주된 사무소로 하고요. 지점을 둘 수 있는데 지점을 분사무소로 합니다. 분사무소, 지점. 이 지점에 지점장이 있어요. 그 지점장을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 같은 말로 지점장, 법인의 임원, 상무, 전무, 이사, 임원, 경영진, 오케이. 계약서 쓰시는 사장님, 계약서 쓰시는 소공. 자, 이런 분들이 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해 보세요. 계약서를 쓰는 쪽, 즉 보존이 외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무엇을 쓰니까요? 계약서를 쓰시니까. 물론 커피도 타겠지만 그죠? 계약서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서 쓰시려면 전문 교육이 필요한데 그 전문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할까요? 실무 교육이라고 하겠죠. 그죠? 실무 교육. 오케이. 중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위한 전문 교육, 실무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무 교육. 자, 실무 교육 받는데 요것도요 몇 년 이내에 받으셔야 될까요? 1년 이내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요분들 대고작이 몇 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이 된다. 1년 내에. 마찬가지로 2년 전에 받은 거 효력이 없습니다. 3년 전에 받은 것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에 받은 것만 효력이 있더라. 1년 내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 실무교육 누가 합니다? 당연히 도의사가 하는 거예요. 실무교육 시간 우리 저번 달 시험에도 또 나왔어요. 당연히 내겠죠 시험은. 자, 실무교육 시간 요 시간은 몇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요 숫자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다? 전문교육 이빨 세리 이빨이 세리 하도록 이빨을 꽉 깨물고 받는 교육. 그 교육이 무슨 교육? 실무교육. 자, 현실적으로는 하루에 7시간씩 해서 4일을 꼬박 교육합니다. 4일 동안 7시간씩 꼭 교육을 받아요. 이거 받다가 과로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예 없어요. 한둘이 아니고 아예 없어요. 그래요. 어쨌건 4일 동안 7시간씩 빡세게 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실무교육. 자, 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도 당연히 하고요. 교육 내용의 포인트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입니다. 네, 그렇죠. 전문적인 법률 지식, 부동산, 경영 실무, 중개 실무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합니다. 물론 직업윤리도 합니다. 자, 요걸 이제 주된 내용을 하는데 법은 계속 개정이 될 것이고요. 법 제도가 계속 바뀌어요.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사항 위주로 해서 경영 실무, 중개 실무, 직업윤리 요런 교육을 법 제도가 바뀌었어요. 요걸 위주로 해서 2년마다 또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의 이름이 뭘까요? 연수교육. 그래서 실무교육 받으신 분들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실무교육 받고, 자, 여기다 또 화살표 할게요. 뿅 2년마다 받는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을 받는데, 연수교육은 몇 시간 합니까? 하면 이빨의 숫자야. 이빨의 숫자는 윗니빨이 12개, 아랫니빨이 16개입니다. 이빨을 집에 가셔서 하고 이제 거울로 보고 하시면 밑에 이빨이 16개고요. 위에 것이 12개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개 더하기 16개 하게 되면 몇 개 나온다? 28개가 나옵니다. 자, 요 시간 동안에 연수교육을 받는데 몇 년마다 받는다? 2년마다 받아요. 시도지사가요. 이분들 일하고 계시는데 이거 받은 지 일하다 보면 2년이 되는지를 몰라요. 바쁘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시도의사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해 줍니다. 개별통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2년 다 됐어요. 이제 연수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투 귀에다 대고 투 이렇게 알려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수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됩니다. 어떻게 처벌됩니까?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500만 원 이하의 얼마?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되니까 실무교육 받으신 분은 몇 년마다? 2년마다 무슨 교육을?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 보조님은 연수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직업 윤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2년 전에는 커피 약 타지 마라. 2년 지난 지금은 커피 약 타라. 이렇게는 못 바꾸죠. 윤리는 안 바뀌니까. 그래서 보조님은 연수교육 안 받고요. 연수교육은 오로지 누구만 받는다? 실무교육 받으신 분. 그래서 실연 당했다. 연수교육 누가 한다? 이것도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은 필수 교육. 반드시 받으셔야지 이분들이 될 수 있고 받으셔야지 이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안 받으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이거 받으셔야 되고, 자, 요것도 면제요. 마찬가지입니다. 면제. 일하시다가 일을 그만뒀어요. 다시 일하러 들어오는데 이분이 이분 되든 다 똑같아요. 일 그만두고 몇 년 내에
1년 내에 다시 일하러 들어오실 때 그때는 요 실무 교육이 뭐가 된다? 면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개념. 교육이 4종류인데 3가지의 필수 교육이 있고요. 꼭 받으셔야 되는 교육이고, 자, 하나가 이제 임의 교육이 있습니다. 임의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 있어요. 그거 하나가 부동산 거래 사고가 많이 났을 때 사고를 예방하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교육.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누가 하느냐? 개나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 즉 등록관청요. 누구라도 필요할 때, 언제요? 필요할 때, 사고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한마디로 임의교육이니까 사고 예방 교육은 개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일단 누가 합니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개나 소나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무소에 가면 개도 있고, 사무소에 가면 소도 있고, 사무소에 가면 보호자님도 계시고, 그래서 개공, 사장님 대상, 소공 대상, 보호자님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고자 할 때는 1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하거나 일괄 공고하는데, 일단은 요 개념만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래서 요 시간 있죠. 시험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이분이 되느냐. 자, 정리할게요. 보존이 되어야 받는 교육 무슨 교육? 직무교육. 보조직 몇 시간? 시간 필수입니다. 필수. 서너 시간. 보존이 외자가 되어서 할 때 받는 교육 실무교육 몇 시간? 이파리 쉐리하도록. 오케이.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는 교육 뭐다? 2년마다 받는 교육 연수교육. 오케이. 시간은 12에서 16. 안 받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 이거 왜 500입니까? 교육받으러 오세요. 500. 그렇습니다. 사고 예방교육은 개판이다. 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재는 한 번만 눈팅만 해서 눈팅 하나요? 한 번만 쫙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될게요. 우리 교재는 따로 정리 안 할 테니까 교재고 시간들 어떤 교육 받느냐 그거 해서 딱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 프린트 문제 있죠? 프린트 문제 그거 보고 오늘 복습합니다. 자, 프린트 문제요. 조금 속력 있게 할 테니까요. 쉬는 시간에 혹시 쉬는 시간에 다 풀어보셨을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OX 그 문제만 보고요.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1번 문제 총칙 오늘 하신 거 용어 정의하셨네요. 그죠?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에 한 임대차, 급악의 권리, 득실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중개는 중개 대상물 부동산에 대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 자, 2번 지문.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할 것을 말한다. X죠. 보수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셔야 되고요. 자, 3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X.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 면허.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하셔야 되고, 끝에 중개업을 영위한다. X. 자, 4번요.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을 한 자를 말한다. XX. 개업 공인사 누구죠? 이 법에 의하여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 자, 그 다음에 5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 업무를 보호한 자를 말한다. X.
단순 업무 보호자는 자는 중개 보존이고, 그렇죠? 소공은 뭐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오케이. 자, 또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하는 거.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X 하시고, 자, 6번. 반복 계속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하고 보수받으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우연한 기회라는 말은 우연히 한번 그 말이거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끝에 가서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자, 7번 OX. X. 7번.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그죠? 부동산 거래 중개한 자가 보수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X죠.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려면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수를 못 받고 지금 주고받기로 약속 요구하는데 그쳐버렸대요. 보수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다 하셔야 됩니다. 처벌된다 했으니까 X. 자, 8번. 선박 또는 권리금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X. 자, 9번. 시험은 국장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대 시행할 수 있다. X. 원칙은 C 도지사. 예외가 국토부 장관. 자, 그래서 X 하시고 10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자 될 수 없다. 오, 자의 취소 3년간은 시험 볼 수가 없다. 오. 자, 11번.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공인자 될 수 있다. 오, 그죠?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12번. 자격 취소는 자격증 교반 시도의사가 한다. 맞습니다. 준 자가 취소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누가 준다? 시도지사. 취소도 누가 한다? 시도지사. 오케이. 자, 13번. 자격증 양도돼 하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벌금에도 해당한다. X. 지금 시험 그냥 나온다 했어요. 1년 1천. 그래서 자격 취소이면 셔 플러스 1년 1천. 자, 그 다음 페이지 14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언인자로서 고란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쓰면 1년 1천이다. 오, 언인자 나오면 1년 1천. 자, 1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된다. 오, 그죠? 차관. 자, 16번.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 11으로 다 모인다. 오. 자, 17번. 보수 변경, 복비 바꿔주세요. 돈 문제거든요. 보수 변경도 정책심의위원회에 소관사항 해당하지 않는다. X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복비 올리자, 낮추자,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비, 돈 문제, 소관사항 해당되지 않는다. X. 자, 18번 시험 여러 번 나왔네요.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을 이미 했다. 이미 박사 논문도 있고 막 선입견 갖고 있어요. 당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오, 제척 사유에 들어갑니다. 오. 자, 19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이빨이 세리하도록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오, 그렇죠. 저번 달 시험 문제가 26시간 이상 X 이렇게 이빨이었거든요. 이빨이 세리하게. 그래서 그 지문은 지금 O 하시고. 자, 20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하고 1년 내에 다시 소공으로 일하러 들어옵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면제. 그렇죠. 21번. 세로이 보조직. 보조원님이 되고자 할 때 실무교육을 수료된다. X. 보조원 되고자 할 때 직무교육. 보조직 직무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X. 자, 22번.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 받는로부터 2년마다 직무교육 받는다. X. 실현당한 시도의사.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연수교육.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하시대. 연수교육. 자, 23번.
연수교육 시간은 서너 시간이다. X죠. 서너 시간은 바리스타 교육이고, 연수교육 시간은 어떻게 해요?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자, 24번. 국장 시설 등록한증 개나 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공 등 하게 되면 소공 보호조님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 자, 25번. 실무 교육을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는데요. 위탁하지 않았다면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OX. 자, 실무교육 누가 합니까? 이제 그거에 시도지사. 실무교육 왜 시도지사지요? 발음상. 자, 실무교육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시험 시행.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한 원칙은 누구다? 시도지사. 맞나요? 발음. 네, 그렇죠. 시험 시행 시도지사. 실무교육 시도지사.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번은 O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은 이렇게 합니다. 조금 한 10분이라도 일찍 끝내 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2시간, 2시까지 꼬박 채워버렸네요. 그래야, 죄송합니다. 이제 꼬박 채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한 내용을 오후에는 2시간 만에 또 하게 되면 이제 머리 이제 딱지가 않겠죠. 그죠? 2시간 만에 하고 이제, 오늘 주말이라서 또 집에 가실래나? 저도 가고 싶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반복 학습이 있으니까 오후에 이제 그죠? 하실 때는 1시간에 내용 정리하고 오후에는 또 프린트를 합니다. 1시간에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10문제 나가 10문제. 기본 문제 오지선다형 문제 10문제 푸시고 해설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